최근에 대한민국 20년짜리, 30년짜리 국채가 안 팔려요.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아, 그래요? 기준금리가 46%예요. 해외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채권 하나만 사면 무조건 비과세요. 자,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12조 발표했죠? 예. 어떻습니까? 국내 금리 변동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추경 예산으로 해가 적자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네. 적자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호황일 때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사정도 시중에 자금 사정도 않고 고금리고 네. 뭐 이렇게 내가 발행해 놓으니까 시중에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중에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예. 얘기인가요? 지금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것도 많이 물렸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작년에 법인세를 못 냈잖아요. 그래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들이 왜 법인세를 못 냈는가 하면 미국에다 다 투자했잖아요. 바이든 때. 네. 그러니까 올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번 돈들을 가지고 오질 않으니까. 왜 거기 있어야죠. 미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한 35조 투자한다, 20조 투자한다. 그 어나운서하고 사인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 알토란 기업을 SK도 팔고 있으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로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국 도메스틱 경제는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예. 따른 세원이 점점 줄어든다. 예. 기업들의 법인세도 줄고. 예.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대선 기간이란 말이에요. 예.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게 되면 예. 이제 뭔가 예. 지금 뭔가 돈을 좀 확 풀어가지고 예. 지금 우리 경기 전망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예. 뭐 어디서는 0.7%까지 보는 곳도 있던데 이거를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돈을 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예.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만만치 않은 환경이 지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2% 성장한다는 것은 제로 성장입니다. 네. 경제학적으로. 지금 한 2% 하다가 지금 1.5%로 전망을 낮췄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성장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갖추게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몇 달 전에 한번 해봤잖아요. 토지거래 가격을 풀어버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서울 시내 아파트 살려고 지방 사람들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방 사람들이 올라왔는가 하면 지방은 산업도 없고 인구 계속 줄잖아요. 네. 인구가 계속 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남을 수 있는 경제 요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걸 서울 경기도다 해가 다 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경제 시스템을 활력적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8조 1천억의 예.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적자 국채라고요. 적자 국채죠. 네. 재정 적자. 예. 그렇다면 채권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20년짜리, 30년짜리 국채가 안 팔려요. 그래요? 장기 국채가 안 팔린다? 네, 장기 국채 안 팔려요. 개인들도 안 사요. 그 얘기는 한국의 20년, 30년 후의 경기를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종전에 대한민국 소버린 본드에 대해서는 크레딧이 좋고 재정 적자가 적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편입을 했거든요. 일본 연기금이라든지 핀란드 네. 노르웨이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도 적게 삽니다. 거의 안 사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이 지금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 외국인의 국채 그래도 나오는 뉴스 보면은 아직도 한국 국채가 좀 인기가 있다. 나오면 뭐 다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국채 딜러들한테 다 떠넘긴다고 봅니다. 국채 딜러들. 그 국채를 소화시켜주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이 따로 있어요. 대형 IB들. 어째 보면 그 최근에 또 외국인 국채 단기물 순매수가 왜 많았겠습니까? 단기물 장기물. 네.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가능성을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되면 우리는 2배로 빨리 내립니다. 네. 지금 원화 외평채 예. 발행 한도가 축소됐다. 예. 또 확대됐다 이러잖아요. 이 예. 의미 어떤 예. 겁니까? 외평채를 왜 발행하는가 하면 네. 원화 외평채는 원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외화 외평채. 그러니까 환율을 우리가 시장 개입을 하기 위해서 샀다 그렇죠. 팔았다 예, 이러면서 예. 채권으로 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 외평채는 US 달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원화 외평채 발행 수량을 줄이고 외화 외평채 발행 수량을 늘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상승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 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확대시킨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수준의 국고채 금리 3년이 2.3%라고요. 3.5%. 예. 이게 매력적인 수익률입니까? 투자자들에게? 일부 고객들한테는 매력적이겠죠. 왜냐하면 그 단기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2번 아니면 3번 인하를 하면 거기에 에스컬레이트 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1번 또는 2번, 3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은 말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죠. 근데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달러도 아니고 뭐 아주 안전자산도 아닌데 2.3% 받고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률이. 예, 의미 없습니다. 예. 지금 국채 순발행을 88조로 확대한다. 예. 이 얘기.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국의 국채 장기 금리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신호로 봐야 될까요? 국채를 왜 발행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쓸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겠지. 예. 그런데 세수는 안 거치고. 음. 그 어째 보면 공수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크레딧이 국가니까. 외상 예. 수표 발행하는 그렇죠. 거죠. 크레딧이 국가니까 국가는 안 망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옛날처럼 한국이 뭐 기술 성장이라든지 인구 성장률이 안 나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다시 또 일반인들 또는 포함해가 국채 딜러들한테 팔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국채 가격을 낮춰 가지고 금리를 높이면 쿠폰을 높이면 국채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금리는 상승시키겠죠. 그게. 그렇군요. 예. 어쨌건 지금 미국채의 어떤 이 폭락, 예. 금리의 급등, 예. 요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한국의 이러한 현상들 예. 이것도 일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채권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 그냥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까요? 그거 키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미국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딱 얘기해가지고 그 싱가포르 같은 몇 개 국가들은 달러 팩으로 그냥 연동시켜 놨잖아요. 네. 전 세계 헤게모니는 지원 국가인 미국이 다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달러는 미국에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미국이 어떤 액션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에스컬레이트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예전 98년도 IMF 예. 아시아, 예. 아시아에 불어닥친 그 IMF 위기의 시발점은 미국의 금리가 고금리로 상당히 오래 1년 이상 유지됐었죠. 예. 예. 그것의 후 폭풍으로 예. 이게 다 몰아닥친 거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재작년서부터 이 미국채가 이렇게 금리가 높아서 예. 이게 다 우리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돈도 생각보다 빠져나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계속해서는 상황에? 못 버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나리오별로 미국이 원하는 고를 얻으면 풀어주면서 다시 전 세계를 또 돌려야죠. 그게 어찌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거 양털깎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금리로 해가지고 달러 자금을 쫙 풀어놨다가 고금리로 올리면 그 자금이 다시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을 잡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 미국의 엔타이 아메리카니즘을 했던 뭐 트리키에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부도가 나면 또 말을 잘 듣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국가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달러 패권의 이 움직임에 의해서 폭락하는 나라들이 있고 예. 또 뭐 올라가는 나라들이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부동산이 됐든 채권이 됐든 예. 화폐가 됐든 예. 지금 말씀하신 튀르키예도 어떤 분들은 예. 지금 튀르키 부동산 살 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예.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외국 자산
예. 지금 투자할 만한 곳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금 그 얘기하신 대로 트리키예입니다. 아, 그래요? 기준금리가 46%예요. 야,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닌가? 예. 거기가 트리키예가 환율이 보면 한 10년, 15년 전에 1트리키예가 한 500원, 700원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회해 보시면 37원 합니다. 37원에서 40원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부터 비즈니스 클래스로 2주일 왔다 갔다 그러면서 5성급 호텔에서 잘 수 있는 나라는 트리키예 관광이라니까요. 그래요? 우리 IMF 때 부도 나왔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돈 재밌게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 트리키예입니다. 가보십시오. 근데 그런 측면이라면 근데 모르지. 우리처럼 IMF 때처럼 뭔가 나라 국민과 정부와 모두가 다 일치단결해서 그 위기를 넘어서고 다시 성장으로 돌아선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다면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 고객 한 명이 트리키예는 투자하기 힘들다. 그런데 트리키예로 통화로 발행한 그 유럽 부흥 개발은행 국제기구 채권을 샀어요. 만기 1년짜리가 30% 줍니다. 그래요? 트리키예 리라로 30% 줘요. 그래요? 트리키예 리라로. 왜냐하면 우리 저쪽에 강남구 삼성동에 옛날에 AID 차관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AID 차관 아파트.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대한민국이 못 산다고, 서울이 못 산다고 그때 대한민국 원화로 20% 30%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줬어요. 네. 외국인들한테 팔아가지고. 트리키예가 똑같습니다. 유로존에서 못 사는 나라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트리키예 아파트라든지 또는 산업 인프라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00억 정도 발행을 해요. 네. 발행을 하는 그런 채권 사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는 지금 뭐 1년짜리 정기예금이 3%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부도는 안 나요. 그러니까 트리키예 리라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는데 한 30%짜리 그냥 5% 보고 사시더라고요. 다 떼고 5% 나오면 예스. 된다. 트리플 A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보다 더 등급이 뛰어나요. 그래요? 미국 국채가 더블 A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예. 우리가 사실 해외 국채 이야기하면 브라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브라질 국채 투자하는 게 엄청난 붐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꼭지에 들어가가지고 예. 네, 거의 다 물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브라질 같은 이런 그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엉망인 나라들의 예. 투자 자산을 사는 거. 브라질 기준금리가 지금 한 14%에서 15% 됩니다. 헤아라가. 그래요? 헤아라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 비과세 국채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브라질 국채를 사는 순간 캐피털 게인, 쿠폰 모든 게 비과세로 한국 브라질 특별 조약을 맺어놨어요. 네. 199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작년 그 명태금 받아가 브라질 헤아라 국채를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요? 14% 15% 이자 받으니까. 해와라로. 예. 실질적으로 10억 투자하면 1억 5천 나오잖아요. 헤아라로 1억 5천 나와요. 근데 막상 1억 5천을 헤아라로 바꿔 보니까 그게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한국 돈을 바꾸니까 그게 7천도 되고 6천도 되고 그래요. 6천만 원도 되고. 1억 5천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뭐 삼성증권이나 신한은행 PB 팀장 할 때 헤아라 국채를 환율이 600원대부터 팔았어요. 네. 비과세라고 고객이 원하니까. 근데 지금 240원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차손을 입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로 하더라도 환율이 10% 떨어지면 5%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 지금 우리 IMF 때 위기처럼 펀더멘털이라든가 성장성이 뛰어난 나라가 일시적인 어떤 위기를 겪어서 그때 싸게 사는 거면은 괜찮은데 원래 계속 어려울 나라에 투자했다가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화. 왜 유로와 US 달러, 엔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도 이머징 마켓, 신흥국 통화보다는 안정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통화가 안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워낙 널뛰게 해가지고 그래 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 주식 안 삽니다. 원화로 먹어봤자 달러로 바꿔가면 마이너스 나는데요. 왜 머리 아프게 한국 주식을 삽니까? 달러로 살 거 많은데 미국 가면.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금리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다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죠. 근데 왜 못 내린가 하면
첫 번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니까 좀 이따가 내리겠다. 다음 달에 내리겠다. 발표했죠. 이번 달에 동결하면서. 근데 어째 보면 딜 잘 해가지고 환율 조작국 안 되도록 우리 정치인들이나 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미국 가가지고 비유 맞춰가지고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지금 기다리다 지금 다 죽었잖아요. 부도나고. 그렇죠.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파퓰리즘을 막 풀어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화 정책을 빨리 지금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 정책에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걱정하는 거는 이러다 보면 또 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서 부동산이 또 폭등할까봐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한은 총재 고민을 들어보면. 예, 그거는 옛날 사고 방식이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싱가포르 한번 보십시오. 싱가포르이 박정희 정권이나 뭐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낮았어요. 네. 그런데 왜 거기가 우리보다 잘 살죠? 풀 건 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남에 짜투리탕을 다 개발할 거예요. 네. 그 개발해놓고 학군 좋은데 개발해놓고 비싸게 분양을 해도 외국인이 살 수도 있고 국내 또는 또 벤처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시장 경제인데 다 막아버리면 통제는 하되 룰만 지켜주면 되는 거죠. 세금만 거두면 되는 거죠. 어째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 부자들 뭐 예. 워낙 그 고액 투자자들을 예. 그 고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궁금해요. 강남 투자자들, 강남 부자들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까? 예, 최근에 한 5달 사이에 제가 강남 분들이 원하는 채권을 제가 구해드렸어요. 네. 채권하고 예를 들자면 이 표에는 없는데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미국 기업이 어디죠? 저 스트래티지? 예, 스트래티지가 계속 전환사채를 발행하잖아요. 네. 최근에 한 53만 2천 개까지 구입했더라고요. 네. 계속 지금 그 비트코인이 10만 9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뭐 8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만 달러는 회복했더라고요. 네. 스트래티지가 지금 53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전환사채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예. 그 테슬라도 그 부도난다고 그럴 때 발행된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1100% 났습니다. 5년 가지고 있던 분. 와. 그런데 그래요? 다 비과세입니다. 다 비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채권 하나만 사면 무조건 비과세요. 그러니까 펀드 안 사고 ETF 안 사고 채권 하나하나 사는 것들은 다 캐피털 게인 비과세입니다. 네. 최근에 스트래티지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많이 구해드렸고요. 달러 표시 스트래티지. 그리고 그래도 미 국채가 향후에 장기채가 30년짜리가 지금 발행가 100센트짜리가 지금 47센트에서 53센트까지 등락하니까 이거 70에서 80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만들 거야. USDT나 USDC 크립토 커런시로 해.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거 많이 공급해 드릴 거예요. 미국 국채. 그리고 최근에 10년물이 아니라 30년물. 30년짜리예요. 왜냐하면 그 두레이션이 긴 게 만기가 긴 게 금리 인하에 따른 폭발력은 더 좋습니다. 가격 상승은. 그렇죠. 예. 30년짜리. 그리고 단기채. 어차피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봤자 외화 정기예금 넣어봤자 4% 나오는데 자기 종합과세 걸리면 49.5% 세금 내야 되는데 미국채 코로나 때 발행한 제로 쿠폰이 있어요. 0.25 뭐 이런 거. 그거는 100센트짜리가 만기 1년 남았는데 100센트짜리를 96센트에 삽니다. 그래요? 그러면 4%는 비과세예요. 그럼 그러니까 4% 이거- 수익, 확정 예. 수익이네. 4.25% 나오죠. 네. 0.25가 쿠폰이니까. 그럼 0.25는 세금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사놓으면 달러로서 거의 뭐 9% 받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따지면. 그런 것들 공급해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반도체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특혜를 받았어요. 네. TSMC가 인텔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투자하겠다 했잖아요. 그랬죠. 이전 동기간. 그래 인텔 채권이 많이 내렸다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인텔 채권이 만기가 한 27년 남은 거 확정 금리는 인텔이 5.7%로 발행했는데 싸게 사면 한 6.4%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100센트짜리를 지금 한 90센트에 살 수 있거든요. 네. 100센트짜리. 그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채권도 보시면 트리플 B 이상, S&P, 피치, 뭐 무디스 트리플 B 이상은 적격 등급이에요. 네. 그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포스코가 미국에다가 달러 본드를 발행하면 트리플 B 정도 등급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의 회사채를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한 6%짜리 공급해 드렸고 그리고
헤아라 만기 자금 받으신 분, 브라질 달러 표시 네네. 국채를 찾으시더라고요. 헤아라는 지금 사면 14%, 15% 헤아라로 이자 나옵니다. 그런데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는 6%, 7%뿐이 안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를 런던이나 뉴욕에서 브라질 정부가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잖아요. 네. 그거를 15%로 하면 안 정부가 되지. 정부가 망하지. 망하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4.5니까 그 4.5보다는 조금 더 에스컬레이트를 해가지고 쿠폰을 줘야 되겠죠. 그게 최근에 6%, 7%짜리 발행한 그건 게 어쨌든 있어요. 달러 표시 채권이니까 달러로 이자 받습니다. 원금도 달러로 받고. 그거는 그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강남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100% 비과세예요. 의료보험 안 올라가요. 건강보험 안 올라가요. 그래요? 무조건 비과세예요. 그리고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이 채권도 많이 내렸어요. 달러 기준금리를 0에서 5% 올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30% 최고점 대비가 폭락했어요. 근데 네. 나는 1,100원에 달러를 샀어. 그러면 1,470원에 최근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이 양반은 20%를 먹었어요. 100억 넣은 거 120억 받았어요. 네. 채권 가격이 내려도. 그런데 이분은 또 부동산이 조회가 있으시니까 달러가 1,400원, 원달러가 1,500원이 되면 강남 부동산이 30% 내립니다. 그거는 30년 동안 제가 딜을 하면서 체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100억짜리를 한 옛날에 한 20년 전에 10억에 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뭐 프라이스 뭐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70대, 80대예요. 돈을 못 써봤다. 내 인생 20년 남았는데 10년 남았는데 하나 팔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또 사러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옆에 바로 옆에 붙은 나라가 멕시코 아닙니까? 네, 그렇죠. 멕시코 최대 기업이 페맥스라고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있어요. 네. 거의 국채하고 똑같아요. 등급이 똑같아요. 뭐 자원을 기본으로 하니까 예. 안전하다. 그리고 그 석유는 다 미국에서 다 쓰잖아요. 네. 예. 그 석유공사 채권이 미국 안에도 정유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퍼실리티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하는 기업들은 장기채를 발행하고 쿠폰을 높게 줍니다. 네. 7%, 6% 이렇게 줍니다. 이런 채권은 안정적이고 그 대신 이 채권은 종합과세 다 걸립니다. 달러 표시. 예. 그러니까 브라질은 비과세. 그리고 미국채 장기물은 캐피털 게인에 50센트에 샀는데 그게 80센트에 팔면 30센트는 비과세예요. 무조건. 그런 것들 지금 고객님들이 원하셔가지고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하여튼 강남 부자들은 그러니까 결국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환율과 자산의 이 영향, 이 채권과 주식과 이 모든 것, 부동산과 이거에 대한 해박한 그 감들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디테일은 없으셔도 저는 뭐 똑똑하지 않지만 저보다 또 똑똑한 사람들 식사하면 하지 그러면서 저 질문을 던지고 너 같으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예리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저기 보통 어떻게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질문도 있지만 자기 그 집사 있죠. 네. 똑똑한 친구를 뽑아가지고 옆에 대동을 시킵니다. 대동을 시키면서 그 친구한테 또 질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혹시 이게 망가졌을 때 담보물은 뭐야? 이 회사의 담보물은 뭐야? 결국은 예. 좋았을 때도 그렇지만 잘 안 풀렸을 때 최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도 확인을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최근에 국채가 부도난 경우가 2008년도 때 그리스가 부도가 네,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국채가 부도났을 때 상한을 몇 프로 해준 줄 아십니까? 몇 프로? 한 40%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산 사람들을 40원짜리를 다시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브라질 국채라든지 멕시코 석유공사 공사체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여기는 자원을 깔고 있고 석유를 깔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평균적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감안하면 한 70원 정도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 70% 체크를. 정도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뭐 한 76원, 77원 하니까 지금 조금 사도 괜찮겠네. 그리고 70원에 사면 이자가 10%씩 나오니까 1년에. 네. 3년만 뭐 부도 안 나도 뭐 요 정도는 건지겠네. 이런 러프리한 계산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뭔가 그래서 다들 강남으로 가시려고 하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남 큰손들
투자하는 방식을 좀 들으셨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봤을 때 이게 결국 돈의 흐름인 것 같고, 그렇죠? 예. 돈은 결국 수익을 흘러가는 거니까. 네, 어쨌건 안정적이면서도 1, 2%라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데 예. 해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네. 자, 오늘 LS증권 김종구 상무님 모시고 채권 관련해서 투자의 맥을 한번 짚어봤고요. 하여튼 빨리 약달러, 약금리 이 예.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국 예.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예. 김종구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